런던을 생각하면 2층 버스가 떠오르고 캘리포니아를 생각하면 빨간 오픈카가 떠오르고 뉴욕을 생각하면 노란 택시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의외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서울 하면 어떤 자동차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현대자동차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 정신은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한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시작은 포니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니는 현대자동차에게 있어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며 이것은 최근에 출시된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를 통해 더 널리 알려졌는데요. 아이오닉5는 45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고 45라는 이름은 45년 전에 발표했던 포니 컨셉 쿠페를 잇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첫 해외 수출 자동차인 포니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 모터쇼 참가를 위한 새로운 컨셉카를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현대는 포니를 기반으로 한 쿠페를 컨셉카로 만들게 되었고 이 포니 컨셉 쿠페의 디자인은 20세기 최고의 디자이너라 평가받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제루토 주지아로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알지도 못하는 자동차 디자인을 맡겼다는 것을 통해 현대가 포니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고 현대의 도전 정신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정식 출시가 되지 못한 포니 컨셉 쿠페의 디자인은 훗날 백투더퓨처로 유명한 DMC 드로리안과 007 내가 사랑한 스파이의 로터스 에스프리를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는 자신들의 비전을 디자인에 잘 녹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디자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세대교체를 마친 투싼의 광고에서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투싼의 오피셜 런칭 필름은 영화관, 요가룸, 오피스, 만화방, DJ 연습실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5개의 광고는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을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광고들을 통해서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5개의 광고 중 만화방, 요가룸, 오피스 이 3편의 엔딩을 통해 그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투싼의 그릴 디자인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 팰리세이드까지 현대자동차의 모든 세그먼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건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기하학을 기반으로 지정된 파라미터를 활용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하학의 어원이 토지와 젠다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대 건축의 3대 명장 중 한 명이자 최초의 아파트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르꼬르 비지에는 기하학에 대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이 발견한 수학적 구조라 말할 정도로 건축과 기하학은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좋은 예로는 해외에는 남호주 건강의학연구소가 있고 국내엔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가 있는데 이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투싼의 그릴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플루이딕 스컬프처라 부르며 현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루이딕 스컬프처는 유연하게 흐르는 조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물이나 바람이 흐르는 유연함을 자동차 디자인에 적용시켜 자연스럽게 흐르며 유연하고 리듬감 있는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부족한 소양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다른 해석과 설명을 보니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YF 소나타를 통해 플루이딕 스컬프처 디자인을 처음 세상에 공개하였는데요. 이 디자인은 한국화에서 난을 칠 때 나타나는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다시 소나타를 보았을 때 소나타에 나타난 라인들에서 난을 치는 붓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를 다시 바라보니 한 명의 예술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피카소입니다. 미술을 좋아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피카소를 알고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칭할 때 피카소라 부를 정도로 그 이름과 작품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화가인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 모두가 위대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카소가 왜 위대한 화가인가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카소에 관한 영상이나 책들을 보아도 작품의 해석이나 피카소의 인생,
또는 천재성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왜 위대한가에 대해서 다룬 것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모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모방론에서 그림은 보이는 것만 모방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톤의 이 말이 미술계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모방론에 나온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침대가 있고 침대를 그린 그림이 있다 가정했을 때, 침대 그림은 침대가 보이는 한 면만을 모방하고 있고, 목수가 만든 침대처럼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그 침대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함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했을 뿐이라 말하며, 침대라는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기원전 플라톤의 말은 르네상스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깨지지 않았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미술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플라톤의 모방론을 벗어날 수 있는 작품을 내놓지 못했었는데요. 그림은 단면이 보이는 현상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말에 피카소는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입체주의를 표방하였고,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삭제를 하면서 대상의 개념만 남겨놓는 추상미술의 시발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2000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그림,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회화를 창조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화가였던 것입니다. 이런 피카소의 작품은 훗날 최초의 추상화를 만든 칸딘스키와 덜어내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철학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폰 디자인에 영감을 준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을 바라보며 문득 피카소가 떠오른 이유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존재 이유는 분명 이동수단 또는 운송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최근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나 운송수단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류를 해야 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활용 방식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대답은 건축 디자인 기법인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적용시킨 그릴과 그동안 자동차 디자인에서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라인과 꼭지점을 통해 자동차의 면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으로 또 한 번 현대자동차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피카소가 회화 장르를 모방의 영역에서 창조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디자인을 통해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서 삶의 공간 중 일부로서의 자동차로 나아가려 함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테슬라 AI 데이에서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전자제품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신들의 비전을 로봇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개발 중인 로봇을 설명했는데요. 이는 나이키가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게임이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즐길수록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이키의 상품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테슬라나 나이키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마케팅을 생각해본다면, 자신들의 비전을 삶의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고,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의 기본 개념이 자연스러운 역동성이라는 앞으로의 현대자동차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유는 삶의 공간이라는 비전과 자연스러운 역동성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합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한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과 한옥의 차이점은 자연 속에 한옥이 위치했을 때 그 이질감이 적다는 것인데요. 한옥의 소재가 한옥이 지어질 대상지 주변에서 나는 것들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잠시 건축을 공부했을 당시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한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건축물에 조경이 되고 건축물은 자연의 일부가 된다. 만약 제 생각이 맞고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영상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인 서울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자가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